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캔자스시티전에서 오타니는 3런 홈런 2개와 희생플라이 2개로 8타점을 올립니다. 8타점 경기를 만들어낸 일본인 타자는 오타니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나 에인절스는 이 경기를 12대 11로 패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8타점 선수를 배출하고 경기를 패한 팀은 2003년 피츠버그 이후 19년 만인데요. 당시 제이슨 베이가 8타점을 올린 피츠버그는 컵스에게 10대9로 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타니가 석점을 뒤진 9회 말 1사 1, 2루에서 두 번째 3런으로 10대10 동점을 만들어 팀의 승리 확률을 6%에서 48%로 올렸음에도 10회 말 승부치기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11회 초 2실점한 에인절스는 11회 말 오타니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에 그쳐 결국 한 점 차로 패하게 됩니다. 지난해 오타니가 만장일치 MVP가 됨으로써 MVP 3회 수상자인 트라웃과 함께 선수 랭킹 1, 2위에 오른 에인절스는 올해는 가을 야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지구 1위 휴스턴과 게임차는 11경기에 달하고 있으며 3위까지 진출하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아메리칸 리그 순위가 10위인 반면 양키스, 보스턴, 화이삭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에인절스는 파이프라인 팝 랭킹 28위, 베이스볼 아메리카 팝 랭킹이 29위로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팀입니다. 현역 선수 랭킹 1, 2위를 보유한 에인절스는 도대체 왜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에인절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돌려보겠습니다. 에인절스는 영화배우이자 가수였으며 여러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던 진 오트리에 의해 1961년에 창단됩니다. 카우보이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오트리는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구단주였고 에인절스 구단은 오트리가 사망하자 그는 26번째 선수였다는 의미로 등번호 26번을 결번하게 됩니다. 올해 에인절스 선수들이 홈런을 치고 들어와 덕아웃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는 것도 2002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을 때 팀의 리더였던 팀 세먼이 오트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들고 다녔던 데서 비롯됐습니다. 해체 위기에 있는 팀인 에인절스가 꼬마 주인공 조셉 고든 레빗의 기도 덕분에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주고 나중에는 천사의 도움 없이도 우승하게 된다는 영화 외야의 천사들이 1994년에 개봉했을 때 실제로 에인절스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998년 구단주가 디즈니로 바뀌면서 전폭적인 투자가 시작된 에인절스는 2000년 마이크 소시아가 감독이 되고 2002년 랠리 몬키의 기적과 함께 베리 본즈와 베이커 감독의 자이언츠를 꺾고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디즈니는 에인절스를 아르투로 모레노에게 팔아버립니다. 1998년 디즈니가 샀던 금액은 1억 4,700만 달러, 2003년 모레노에게 판 금액은 1억 8,400만 달러로 5년 동안 3,700만 달러 차익에 그친 반면 현재 에인절스의 가치는 22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만약 가치에 맞게 구단을 판다면 모레노는 20년을 존버한 대가로 20억 달러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애리조나주 투손 출신의 사업가로 마이너리그 팀을 사 큰 이득을 남겼던 모레노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인수에 실패하자 대신 에인절스를 구입하는데요. 멕시코계 이주민의 아들인 모레노는 이로써 첫 번째 히스패닉 출신 구단주가 됩니다. 구단주 초기의 모레노는 디즈니가 임명한 빌 스톤맨 단장과 우승 감독인 마이크 소시아를 존중하고 귀를 잘 기울여주는 구단주였습니다. 이에 에인절스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무려 5번의 지구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장이 토니 리긴스로 바뀌고 얼마 후부터 모레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인절스는 투수는 사지 않고 타자만 사는 구단이 됩니다. 모레노는 볼티모어 구단주 피터 앙헬로스처럼 투수에게는 큰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신념을 가진 구단주였습니다. 제가 글과 방송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마이크 트라웃 일화가 있는데요. 트라웃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빠, 우리 팀이 로이 할러데이를 데려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뭐? 에인절스가 할로데이를 데려왔다고? 그러자 트라웃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필리스가요. 실제로 모레노만 아니었다면 할로데이를 얻은 팀이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에인절스가 될 수 있었는데요. 2009년 시즌이 끝나고 리긴스 단장은 로이 할로데이를 데려오기로 토론토 JP 리치아디 단장과 합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단주 결제 과정에서 틀어지는데요. 모레노가 토론토로 보낼 선수 명단에 에릭 아이바가 있는 걸 보고 결제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레노는 히스패닉 선수를 유독 좋아했고 아이바는 모레노가 가장 아끼는 선수였습니다. 엔젤스가 할로데이를 얻지 못하고 리긴스가 식물단장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엔젤스의 몰락이 시작되는데요. 2012년 리긴스가 제리 디포토로 바뀌고 디포토가 소시아와 힘겨루기를 하다 쫓겨나며 2016년에 부임한 빌리 애플러가 오탄이라는 대여를 낚은 것 말고는 모레노가 적어준 목록으로 장을 봤으며 현 단장 페리 미나시안 또한 이전 단장들과 입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엔젤스는 당연하게도 팀의 효율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모레노 부임 후 엔젤스는 평균적으로 메이저리그 6위의 연봉을 쓰고 평균적으로 11위에 해당되는 성적을 냅니다. 심지어 2018년 오타니가 가세하고 멕시코 혈통이라 모레노가 특히 좋아했다는 앤서니 랜돈이 오고 나서는 20위권으로 더 추락하게 됩니다. 팀의 붕괴를 혼자서 막아내고 있던 트라웃이 지치기 시작한 겁니다. 2011년 제러드 위버, 댄 에런, 어빈 산타나가 정상급 선발 트리오로 활약한 에인절스는 평균 자책점 리그 1위를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에인절스는 대형 투수 영입 없이 자체 생산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인절스는 돈을 얼마나 불균형하게 쓰고 있는 걸까요? 저는 2005년부터 에인절스가 FA 시장에서 쓴 돈의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에인절스는 13억 6,800만 달러의 전체 지출 중 무려 72%에 달하는 9억 8천만 달러를 야수를 영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트라웃의 연장계약 2개와 제러드 위버의 연장계약을 제외하는 대신 사실상 FA 계약이나 다름없는 저스틴 업튼의 계약은 포함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인데요. 에인절스는 투수에게 쓴 28% 중 선발 투수에게 12%를 쓰고 불펜 투수에게 16%를 쓰게 됩니다. 다저스를 포함한 많은 팀들이 불펜 투수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거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인절스는 왜 선발보다 불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는 불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선발 투수는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불펜 투수를 사는 것으로 마운드 보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5년 이후 에인절스가 FA 시장에서 산 선발 투수들을 보면 5년 7,750만 달러의 CJ 윌슨, 2년 1,600만 달러의 조엘 피네이로, 2년 1,500만 달러의 조 블랜튼, 1년 900만 달러의 트레버 케일, 1년 1,100만 달러의 메타비, 1년 900만 달러의 훌리오 테헤란, 1년 800만 달러의 호세 퀸타나, 1년 2,100만 달러의 노아 신더가드, 1년 650만 달러의 마이클 로렌젠으로 윌슨을 제외할 경우 3년 계약도 없으며 또한 총액은 9,550만 달러에 불과하게 됩니다. 선발 투수에게 지출액의 12%를 쓰는 팀인데다 팜에서 성장하는 투수조차 제대로 없다 보니 마운드 상태가 심각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걱정인 건 엔젤스의 미래인데요. 7년 계약의 첫 3년을 그냥 날린 랜돈이 내년부터 연간 3,857만 달러를 받는 반면 오타니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오타니는 이도류를 위해 엔젤스를 선택했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투타 겸업이 자리를 잡은 지금은 엔젤스에 남는 것보다는 승리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타니가 원하는 최고 대우를 자금력이 더 뛰어난 구단이 하면 문제가 없지만 엔젤스가 주머니 돈까지 탈탈 털어 잡게 된다면 되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인절스는 현재 팜이 최하위권인 상황인데요. 베이스볼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팜이 1위인 시애틀과 9위인 텍사스,
하위권이지만 유망주를 쓸어담을 오클랜드, 역시 팜이 최하위권이지만 빅리그 전력이 짱짱한 휴스턴 사이에서 에인절스의 진짜 암흑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중부지구 약체인 캔자시티에게 2경기 연속 패배를 당한 에인절스는 최근 서부를 제외한 나머지 팀과의 대결에서 2승 19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타니가 등판하는 오늘 경기를 승리할지 몰라도 라가레스, 레니포, 벨라스케스, 웨이드, 더피, 스즈키처럼 한물 같거나 다른 팀에서는 대체 선수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지금처럼 많은 출장 시간을 가져가는 한 에인절스의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레노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